안녕하세요. 번개장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후입니다. 오늘은 번개장터 중고거래, 이제 번개장터는 어떻게 MZ세대의 놀이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번개장터의 MZ 고객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부터 MZ 고객을 타겟한 서비스였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번개장터는 처음부터 MZ세대를 타겟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중고거래 서비스 안에서 고객 불편을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옆에 MZ세대 고객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개장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최근 들어서는 3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35세, 정확히는 한 30세 미만의 고객분들과 아닌 분들의 인지도 차이가 꽤 있었던 서비스고요. 생각보다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2011년부터 만들어져서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사연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번개장터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앱 서비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관심이 있는 상품들을 추천하는 리스트도 있고 또 보면 상품들도 검색을 꽤 쉽게 할 수 있고 상품들을 찾아보고 거래도 할 수 있고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배송도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서비스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중고거래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중고거래 시장은 한국에 여러 가지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집중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키워왔었어요. 그래서 한 2017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회사의 직원이 한 30명 정도 이제 되고 되게 린하게 했었던 회사고 또 2000년대, 2010년대 한 중반 때 보면 많은 스타트업이 이제 좋은 큰 투자금을 이제 받아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가격에 그 투자금들을 일정 부분 서브시디 형태로 또 태우고 하면서 고객 성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번개장터는 정직하기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또박또박 성장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구로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2017년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리나하게 사업을 했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린한 조직에서 그 많은 서비스들을 하나씩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또 쪼개서 보면 한 달 동안에 30명의 인원이 하나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풀게 되면은 무언가 고객에게 한 가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중고거래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랬었어요. 이제 그 디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중고거래를 하려고 하면 디카로 사진을 찍어서 PC에 이제 접속을 하죠. USB로 이제 접속을 해요. USB로 접속을 한 후에 보통 카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사실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이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그럼 서로 전화도 하고 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본인 그 개인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위험천만한 거래 과정들을 하나씩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의 하나씩의 그 불편함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서비스가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 많은 서비스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고 회사 안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안들을 했을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부 안에서 되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느 아이디어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 전에 그래, 어느 아이디어가 하나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고 빠르게 고객 피드백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번개장터는 사업 초창기 때부터 해서 굉장히 데이터를 열심히 보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고객분들이 불편했었던 부분이 하나가 좋아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작은 스토리를 하나 진행을 하고 진행된 부분들이 고객 성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생각이 달랐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서비스를 하나씩 발전을 시켜 나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은 중고거래 서비스들은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톡 서비스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번개장터가 이 부분들을 시작한 건 꽤 초창기였어요. 꽤 초창기 때부터 고객분들이 전화를 하는 걸 서로 싫어하는 거를 알고 차라리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고 톡으로 대화하면 어떨까 이제 이랬었던 서비스가 나왔었던 거고요.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좋은 상품일수록 판매자 주도의 시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품이 하나만 좋은 조건으로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그 구매자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건에 사고 싶은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에 일단 빨리 돈부터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건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제 상품이 오기 전까지 불안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번개페이라고 하는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2018년도에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물건을 받고 돈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잠깐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물건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품이 인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제공을 해야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부터 했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고객분들이 좋아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그런 형태들로 보다 보면은 개인과 이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편지도 잘 안 보내기 때문에 물건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한데 편의점 택배를 연계한다든지 집 앞으로 방문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중에 있었던 택배와 관련된 연계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는 그 MZ 세대만으로도 거래액을 1조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타이틀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번개장터는 아직까지는 MZ 세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 기반이나 거래 기반 중요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한 80% 정도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고객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하나씩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MZ세대 고객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자주 최근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MZ세대 중고거래는 일반 중고거래 대비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다른 부분인데 저희 중고거래는 80%가 패션 아니면 디지털. 근데 패션이라 하게 되면 이제 싼 상품들이 아니라 상당히 가격대가 있는 상품들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사 가거나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컸을 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상품들을 하던 그런 어떤 거래를 좀 넘어서서 뭔가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상품들에 대해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고 있고 그 고민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상반기 때는 한 500억 이상의 이제 투자도 받았고요. 투자를 받을 당시에 고객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고거래를 왜 할까? 저는 크게 봤을 때 MZ세대가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는 하나는 취향을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리를 하는데 이제 돈을 버는 정리를 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고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중고거래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 저의 이제 사연인데 저도 이제 올해 40살입니다. 갑자기 나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40살인데 제가 한 5년 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젊었을 거고 그럼 그때 저보다 더 젊었던 동생들은 뭐 20대 후반에서 30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동생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준의 MZ세대 진짜 가까스로 첫자락이고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연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제 회사를 가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각인되어 있었는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이미 5년 전, 몇 년 전에 쉽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그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첫 급여를 받고 몇 달 안 있으면은 그렇게 BMW나 벤츠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작은 시리즈 삽니다. 뭐 BMW 3 시리즈나 이런 차들을 사는데 얼마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동생들한테 이런 차를 이렇게 사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집 사야지. 돈 모아서 집 사야지. 얼마 든다고 그걸 벌써 그렇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던 얘기가 돈 모아봤자 어차피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이 중고차 이거 사면 한 5만 킬로 정도 뛴 거는 한 3천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네, 3천만 원 정도면 사고 신나게 이거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한 5년 타고 나서 1천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대요. 그럼 그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동생들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중고거래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또 한 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삶에 되게 많은 부분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왜 중고거래가 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집값이 또 한 번 더 뛴 것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 지역에 이제 집값이 거의 뭐 10억에 육박한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1번 보물인 집을 사기가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 저보다도 이제 젊은 고객분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보물들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보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샤테크, 여기는 그 나이키 디올 콜라보 스니커즈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신발이 1,000만 원이지 이러면 되게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디올 스니커즈, 뭐 샤넬백, 뭐 롤렉스 시계 이런 거 다 합쳐도 잘 사면 1억이 안 될 수 있고요. 중고거래로 사면은 이 부분들을 다시 되파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그 가격의 10분의 1이면 그 외에 나머지 되게 좋은 보물들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그럼 너무 비싼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검정색 스니커즈랑 이 옆에 있는 빨강색, 검정색 스니커즈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니커즈고 보통 뭐 특가로 사면 한 7, 8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이 뭐 정가 10만 원, 특가 7, 8만 원을 사봤자 번개장터에 나중에 혹시 중고거래가로 올라오면 3만 원을 넘기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흔한 상품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스니커즈는 올해 그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그 넷플릭스 그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건데 처음에 마이클 조던이 이제 신고 뛰었었던 그 디자인에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 상품은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이건 그렇게 리미티드는 아닙니다. 지금도 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커머스에서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20만 원 정도에 이제 사서 한 시즌을 이렇게 신나게 신고 나서 이제 팔면은 잘 팔면 한 15만 원? 이 정도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처분 가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나이키 미드 시카고라고 하는 경우에 한 5만 원 가지고 한 시즌을 신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그 보유 기간에서의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처분 가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 레디백, 샤넬백 어떻게 저렇게 명품을 막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 사서 평생 가지려고 하면 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사서 좀 보유하다가 나한테 이제 중요한 몇몇 순간들에 또 신을 수도 있고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3번, 5번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파는 거죠. 다시 판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나의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한정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키워드가 2020년 상반기에 패션 잡화와 패션 의류의 가장 검색을 많이 한 브랜드 키워드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번개장터에는 뭐 샤넬, 구찌, 프라이탑, 뭐 루이비통,
스톤 아일랜드, 무스너클, 탐 브라운, 오프화이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예, 명품이라 다 똑같은 명품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하다고 생각되는 명품,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하이엔드 스트릿,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인기 있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향을 거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번개장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최근에 이제 시즌 2가 나왔죠. 근데 작년 11월 달에 GD가 이제 나이키랑 콜라보했었던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스니커즈인데, 이게 번개장터의 그 바로 다음 날 11월 20일이네요. 그날 실시간 인기 수위 탑 10입니다. 보시면 10개 중에 7개가 피스 마이너스 원, 사인, 275, 260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리미티드 상품이 발매가 되면 그 상품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방금 보여줬었던 그 스니커즈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그냥 고이고이 간직을 해두면 최근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만 원보단 비싸고 100만 원 정도 하는데, N차 신상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N차 신상이 뭐냐면 나에게 신상이면 신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1차 신상이었고 2차 신상이었고 나에게는 처음 내 기준의 신상인데 N차 신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중고가 아니라 N차 신상이다.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번개장터에 올라왔었던 그 피스 마이너스 원에 대해서 이게 아마 한 6번째인가 이렇게 돌았던, 그러니까 6차 정도 되는 신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신으셨어요. 많이 신으셔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누가 똑같이 그냥 가져가서 다시 내놓은 거예요. 22만 원에. 근데 이게 팔렸습니다. 22만 원에 팔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3차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리페인팅하고 이런저런 처리들을 하고 나서 다시 내놨어요. 30만 원에.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중고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의 사연이 담기고 스토리가 담기고 재미가 담기고 일부 리터치도 담기는 형태로서 어떻게 보면 개인 간 거래에 진입을 하는, 취향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취향에 대한 부분 말고 정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젊은 고객분들 정말 그 스낵 컨텐츠 정말 많이 보는 것처럼 상품도 정말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품이랑 일반 컨텐츠의 차이는, 컨텐츠는 사고 나면 없어지는데 상품은 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계속 집에 쌓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혼자 사시거나 둘이 사시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집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문에 집안이 더 좁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공간을 내려고 하다 보니, 그래 꾸역꾸역 어떻게 있었던 그 물건들을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중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취향을 거래하는 거를 그동안 좀 더 많이 해왔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정리라고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고객분들의 삶의 화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이제 TV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정리의 의미, 그러니까 비움의 미학, 뭐 미니멀리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건지 경험해 보자 그래서 사내 체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정리 컨설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죠. 근데 이렇게 와서 집을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기를 말씀드리면 집이 한 5평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5평 정도 넓어지고 나서 그렇게 나왔던 물건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중고거래가 삶의 어떤 그 공간을 비워서 쾌적해지고 또 비움의 어떤 그런 공간적 여백도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돈도 벌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돈 버는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고객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MZ세대는 왜 중고거래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거의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단한 전략에서부터 온다기보다는 도대체 고객분들이 왜 이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지 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500억이 넘는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면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은 어떻게 보면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뭐 슬랙방이 되든 해서 매일같이 5점 리뷰, 4점 리뷰, M 리뷰 다 보고 1점 리뷰는 따로 또 띄워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오는 고객 목소리,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들으면서 저희가 몰랐는데 고객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도 더 신경을 쓰고요. 저희는 그냥 좋은 뜻으로 했던 건데 의도와는 다른 흐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반성도 하고 그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집중했었던 부분은 좋은 인재분들과 함께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풀고 싶었던 문제는 되게 많았는데 그 문제들을 한 땀 한 땀 풀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풀고 싶어지는 고객분들께 더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쌓여가는 속도가 저희가 푸는 속도보다 더 커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투자를 받은 부분을 바탕으로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훌륭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종종 읽는 편인데 뭐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나 뭐 호모데우스 아니면 되게 많은 인문학적 책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그 매직 넘버처럼 한 50명이라고 하는 30명 내지는 5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50명 정도의 미만일 때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1대1로 다 대화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숫자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커지다 보면 30명, 50명 넘어가면 회사가 달라진 것 같다 얘기하고 대화가 예전만큼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올해는 특히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개장터에서는 100% 공유 툴을 쓰고 있어요.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기획 PO분들은 원래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슬랙이나 뭐 지라 프로젝트 관리 툴, 그 다음에 위키, 그래서 공유 문서 형태, 그 다음 구글 닥, 저희는 100% 어떤 그 공유 문서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발굴과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장 최선의 시작점은 정보에 대한 공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분이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가능한 빠른 속도에 적시에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들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다시 뒤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분들 일부 있고 어느 정도는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뭐 줌이나 구글 행아웃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놀라웠던 부분은 이 미팅을 할 때 저희 심지어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 자리에서 에어팟으로 접속해서 회의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효과라고 생각됐던 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50명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민망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좀 작은 얼굴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포커스 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다 보니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목적 단위로 만들어진 셀 안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 고객의 가입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거래에 대한 문제들을 풀고 싶다든지라고 했을 때 사업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기획, 디자인, 개발 이런 여러 영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나의 정보를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고객 관점에서 확실히 하나의 다른 레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목적별로 만들어진 셀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고객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또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번개장터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을 꼭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일단 중고거래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 쉬워야 한다.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빨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지 않아도 고객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 빠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치는 저는 모든 분들은 삶을 왜 살고 내가 왜 재밌게 살고 어디서 의미를 발견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많이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분에서 끊임없는 재미를 찾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중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취향을 재발견하는 거래를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향 거래를 통해서 나를 재발견을 하고 물건의 가치도 재발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를 써주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밤 시간에 귀하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께 직접 눈빛을 보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 인싸나잇 15번째 시간은 아이디어스 김도환 대표님과 번개장터 이재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대표님께서 신기하게도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시고 네, 그리고 약간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느낀 게 이렇게 사랑받는 대표님 분들을 모신 게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오실 때 대표님들만 혼자 오시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이 안 계셨어요, 별로. 그래서 신기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장표에도 약간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질문들 들어왔고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또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오늘도 대신해서 읽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니까 두 분 모두에게 들어온 질문으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두 분 모두 꽤 오랜 시간 경영을 하셨는데 가장 힘드셨던 일과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발표 끝나셔서 힘드실 테니까 먼저 발표하신 네. 대표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을 그 8년 네, 창업한 지 8년 됐는데 뭐 경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창피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경영자인가, 뭐 훌륭한 경영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세요. 경영 힘든 점은 많아요. 힘든 점은 뭐 굉장히 많고 뭐 매 순간 힘들어요. 뭐 가장 힘든 걸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힘들고 막. 네, 지금도 힘들고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사업이 힘든 거는 뭐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사람이 힘든 게 아마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뭔가 네.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슈를 중재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극복을 뭐 못하고 그냥 힘든 거는 힘들게 견디고 계신.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경우에 힘들 때라든지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즐거울 때는 그 대부분 이제 사람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위에 좋은 분들을 많이 같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만큼은 최종 인터뷰도 다 들어가려고 하고 실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면 이 회사는 큰 틀에서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힘들 때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하면 그것만으로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업무라는 과정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스타트업이나 성장하는 회사의 괴로움은 멈춰 있는 게 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인 그 작은 성공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정의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내에도 그렇고 가장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는 작은 성공의 목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 원래 음악이랑 영화를 좋아해서 매일 자기 전에 영화 하나 정도는 보고 잡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형태들로 힘든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그럼 대표님께서 최근에 이루신 작은 성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회사의 작은 성공은 네. 예를 들면 음. 오늘도 이제 고객 하루 방문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저는 또 여기 오신 게 작은 성공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감동받을 뻔했는데 조금 그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그게 되게 오늘 그 좋았던 부분이 전혀 예상치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준비를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잘 나와서 알고 봤더니 어떤 특정 팀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었던 건데 그 수없이 많은 실험했던 것 중 하나가 잘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많아서 바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백패커 대표님께 온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님도 직접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 작품들 중에 가장 기발했거나 예뻐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대표님 팬분이신가 봐요. 네. 닉네임이 팬이에요. 네. 네, 한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요. 뭐 지금도 뭐 팔찌, 반지, 뭐 명함 오. 지갑, 뭐 수제화 신발 뭐 이런 거 다 아이디어 쓰고 가장 기발했던 것.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작가님들 막 모셔오고 해가지고 뭐 저도 제 기준에서 뭐 이거 잘 팔리겠다라는 게 있고 이건 잘 안 팔리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반에 꽤 오래된 일인데 네. 완전 그 형광 주황색 지갑을 그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지? 이건 진짜 아무도 안 산다. 형광색 주황 가죽 지갑 막 테크토닉 반지갑 이름이 그랬는데 근데 그게 하나가 팔리고 두 개가 팔리더니 막 계속 팔려갖고 막 인기 작품 상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구입해가지고 작가님 직접 만나갖고 막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내가 기준을 뭔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막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 형광 주황색 반지갑이고 후기도 그때 막 엄청 좋았어요. 근데 저는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요 질문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잘 되시는 작가님들도 계실 텐데 또 플랫폼 안에서 인기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면 창작 활동을 계속 하기가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이디어스에서는 혹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들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새로 입점하시는 작가님들은 막 기존 작가님들 너무 그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고 또 기존 작가님들은 새로 오는 작가들만 너무 예뻐한다, 너무 잘 대해준다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작가님들 지원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 팔린다 그런 거는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하고 그런 방법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통해 가지고 작가 교육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고객들의 접점에 있는 걸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교육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로고 패키지 디자인 해주거나 사진 무상으로 촬영해 드리거나 그런 지원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처럼 막 광고를 해서 상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팔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상위 노출되거든요. 하나라도 팔리면 실시간 구매에 노출되고 또 하나라도 구매 후기가 달리면 실시간 후기에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 뭔가 노력이 있으면
그 막 뭐 광고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좀 잘 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번개장터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이제 네이버나 쿠팡 같은 거대 공룡들이 중고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하고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이런 질문 이제 들을 때 드는 생각이 네. 한 10몇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한국의 유통업은 뭐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뭐 홈쇼핑 그리고 온라인 이렇게 분류했어요. 온라인은 하나로 분류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미 더 커져 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온라인이 하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이제 중고 거래라고 하는 거를 중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상과 애프터마켓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놓고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정말 저희만 해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과연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중고거래 시장이 빨리 크고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배워가면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고객이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 중에서 지금 번개장터를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인 확실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브랜드나 상품들을 보다 쉽게 뭐 어디에 있든지 뭐 심지어 나중에 해외에 있든지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색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래 경험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은 꾸준히 잘 쓰시고 또 다 같이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질문들 보니까 약간 시청자분들이 대표님들이 만드신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표님께 주신 질문이 대표님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접 거래해 보신 상품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대표님이 가장 비싸게 팔거나 사본 상품은 무엇이고 얼마였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대표님은 직접 서비스를 많이 경험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네. 네. 최근에 샀던 거 중에서 최근에 샀다기보다는 산 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스니커즈 중에서 나이키, 스투시 콜라보 했었던 걸 샀는데 살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한 5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라고 내 눈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제 딸이 있는데 딸이 그 헬로윈 때 뭐 파티한다고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걸 하러 가겠다고 네. 막 봉장터에서 찾아보더니 거기 나오는 그 인형이 있어요. 고양이 인형 핑크색.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사라 그래가지고 샀죠. 근데 보니까 일반 커머스는 10만 원 하는데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사서 왔는데 정성스럽게 그 포장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딸이 그걸 보더니 되게 좋아했어요. 최근에 샀던 좋은 경험은 가지가 요거는 있는 것 거의 요 영상만으로도 CF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대표님께 공통 질문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지금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인가 블록체인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제가 주말마다 블록체인 강의 들어왔거든요. 막 책도 사서 보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 기존의 막 메인 플레이어들이 다 무시했거든요. 저거 뭐 어린애들이 만든 거고 잘 안 될 거고. 근데 그게 막 지금 엄청난 산업이 돼가지고 근데 막 블록체인 할 때 처음엔 저도 무시하다가 이게 그 트렌드인데 과거에 그 엄청난 변화 왔던 트렌드인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그때 진짜 주말마다 제 사비로 막 강의 들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뭐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저는 변화를 굉장히 뭐 큰 혁신을 일으킬 거다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고 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은 맞지만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뭐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변명이 굉장히 구구절절 길었는데 인공지능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대신 뭐 그런 데이터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나중에는 뭐 개인화 맞춤 이런 것도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훨씬 더 좀 정교하게 하려는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게 확실히 서비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저희는 저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써야 돼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서비스의 본질이 저희가 한 달에 등록되는 상품이 몇 백만 개다 보니까 그거를 홈 추천해서 완전 개인화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운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그 컨텐츠 디스커버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기술을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광고이다 보니까 이게 사전 검열이 아니라 올라온 걸 보고 저희가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상품들이 올라오게 되면 패턴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그 패턴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고 학습된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성이 높으면 직접 차단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리스트를 보고 운영으로 또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저희는 그렇게 컨텐츠 발견 쪽이랑 프라우드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렸었으니까 쉬운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스 대표님께서 아까 발표하시다가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 이렇게 기업 문화를 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아이디어스만의 기업 문화를 정착한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답변 주시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기업 문화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학생분들도 좀 듣고 계신 것 같고 여기 두 업체에 모두 관심이 있어서 약간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인재상을 뽑나요? 이런 분들도 좀 계셔서 이런 분들을 더 유혹하실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기업 문화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감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하고 뭐 그런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실 분들은 뭐 더 열심히 하고 가실 분들은 이제 녹화돼 네. 그래서 그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말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한 마음으로 움직였던 게 아마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기업 문화 중에 자랑할 만한 뭐 굉장히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있고 뭐 모든 저희도 포지션이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사소한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원끼리 서로 이제 사소한 칭찬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슬랙에 게시판이 있어서 뭐 누가 내 일을 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칭찬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올려요. 막 자주 올리고 그걸 또 누적되면은 막 저희 아이디어스 쿠폰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서로 칭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직함 대신에. 네, 그거는 뭐 너무 당연히 생각 못했는데 다 뭐 제 이름 부르고요. 네, 서로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이제 아무리 스타트업 분들이 서로 직함을 이제 없앤다라고 해도 대표님은 보통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성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정말 약간 문화가 수평적이고 그런 문화를 지향하시는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는 맞고요. 근데 그 수평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막 내가 들어와서 막 내 맘대로 뭔가 아무거나 해도 되나 그런 게 이제 수평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나 뭐 실력이나 노하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수평을 말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책임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은 이제 뭐 높낮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뭐 수평적인 걸 훨씬 더 저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뭐 나도 해야 되고 뭐 내 자리 내가 치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신 기업 문화 이런 거 있으실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옷도 비슷하게 입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게 맞네 이러고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본이 칭찬은 지금 들으면서 저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그 기분이 별로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가장 큰 게 뭘까 생각해보면 왜 하는지 모를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도 타운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게 그 공유에서 어떤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내가 그래도 원하면 이 일의 배경이라든지 해야 하는 이유, 의미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특히 많은 노력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번개장터 대표님께 조금 긴 질문을 주셨어요. 최정욱 님께서 주셨는데 번개장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번개장터도 사용자 증가에 따라 사기 거래, 허위 매물, 가품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하나인 듯하면서 사기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 허위 매물에 대한 대응 방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거 생각하실 동안 2번째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2번째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2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천천히. 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허들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상품이 등록된 이후에 위험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그 부분들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고객의 눈에서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정말 기술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되게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기거래 관련해서는 사기거래 제일 핵심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안심 결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인증 절차 측면에서도 올 여름에 대폭 이제 강화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과거의 중고거래는 많은 경우 커뮤니티처럼 성장을 했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해서 고객센터를 좀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이제 당일 처리율도 한 95% 이상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저희는 더 어떻게 보면 저런 부정거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1점 리뷰 보면서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늘 그로 인해서 혹시나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더욱 노력해서 그럴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2번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서비스를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마음속의 로망 중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거냐라는 방법은 좀씩 다 다를 것 같고요. 한국의 중고거래 시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만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고객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고객분들께 집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래에는 미국에 있는 중고 상품도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그쵸. 이런 날들이 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아이디어스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소상공인, 소규모 브랜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에서 메이커분들과의 파트너십 관계 관리 시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는 그 IT 회사긴 한데 작가님들 지원하는 그 작가 지원 부서에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뭐 작가님 브랜딩도 도와드리고 뭐 촬영도 해드리고 뭐 교육도 해드리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런 진정성이 저는 가장 큰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되게 해드려야 된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걸 해드릴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뭐 공유 공방도 만들고 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있는 핸드메이드 네. 어워즈 네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들께 상도 네. 드리고. 네, 그래서 작가님 그 핸드메이드 수공예 분야에 어워드가 없어요. IT 분야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맞아요. 시상식들이 있는데 핸드메이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축하드리기 위해서 진짜 메달도 걸어드리고 상패도 드리고 막 네트워킹도 또 그 안에서 네, 되실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우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위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 백패커 대표님께서 답변 주셨으니까 번개상자 대표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고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제 창업이든 사업을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그냥 그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에는 대부분은 이제 고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면은 고객분들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은 그냥 그대로 업무 시간에만 업무를 해도 8시간.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뭐 또 대표니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모든 걸 챙긴다고 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같이 하고 힘이 되어주는 분을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그 동생이 이제 도예과나 도자기 전공해서 이 메이커들이 있고 작가들이 있고 구매자도 있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도자기 만드는 동생이 있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이 엄청난 소중한 아이디어 이거 뺏기면 안 돼 막. 네, 그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뭐 검색해봤는데 이미 한국에 막 10개 나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막 뭐 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애쉬라는 서비스가 이미 막 그때 10년 정도 막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환상이 깨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로 공공재구나. 막 이거 뭐 내가 생각해서 막 이런 거 잘 될 거야. 막 이런 걸 창업할 거야. 그거는 그냥 누구나,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그때부터는 다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피드백을 많이 줘요. 뭐 그런 게 과거에 뭐 내가 알던 때도 뭐 그런 걸 비슷한 걸 했었고 왜 잘 안 됐고 그래서 훨씬 더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가장 처음 한 거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지금 대표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질문인데요. 저희 인사나잇에 약간 단골 질문인데, 대표님께서는 다시 창업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창업을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창업하고 여기까지 오시는 게 항상 쉽고 좋은 일들만은 있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보람있고 기뻤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도 창업을 하실 건지. 네. 이재우 대표님부터.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참고로 번개장터는 제가 창업을 하진 않았어요. 네. 창업을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2의 창업의 과정에 지금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그런 선택지에 있을 때 네. 되게 안정적이거나 음. 그냥 이걸 하면은 그냥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해피할 결정을 있는 걸 두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 되게 좋은 것 같냐 하면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두고 거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그걸 누군가랑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좋아요가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가장 좋았던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질문과 같이요? 네, 맞아요. 앞에가 다시 돌아가면 창업할 거냐? 저는 원래는 그 창업할지를 전혀 몰랐어요. 내가 창업해야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직장생활 정말 잘하는 직장인이었거든요. 정말 소처럼 일했고 야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걸 정말 많이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직장생활 잘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편했어요. 막 남들 앞에 나가는 걸 저는 원래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냥- 너무 잘하시는데. 네, 지금은 워낙 뭐 이게 안 나가면 안 알아줘서 이제 창업하고 나서 무조건 손 들고 나가야 됐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들 앞에 나가는 거 정말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는 2인자의 뭔가 위치에서 뭐 내가 엄청 열심히 일해갖고 뭐 스팟라이트 따로 받는 분 따로 있고 이게 난 너무 좋았어요. 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게 너무 좋아. 창업할지는 정말 몰랐는데 창업하고 나서도 뭐 힘든 기억이 훨씬 더 많죠. 뭐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 매출이 뭐 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용자들이 막 고맙다, 아니면 작가님들이 감사하다,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순간들이 훨씬 더 보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드라마 스타트업을 드라마를 제 본방을 챙겨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네, 드라마 스타트업을 본방을 챙겨보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유치하다, 뭐 사랑 이야기다, 뭐 너무 과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드라마 스타트업 보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같이 보는 내가 왜 그러냐고 막 옛날 생각 너무 많이 힘들었던 막 기억과 그 골방에 저도 뭐 한 평짜리 방에서 막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밤새고 막 그 기억이 나니까 막 지금도 울 것 같은데 저 막.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런 힘든 순간들도 뭐 돌아보면 또 다 추억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뭐 앞으로도 뭐 가야 될 길이 훨씬 많겠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 어릴 때 예전에 뭐 대학교 다닐 때 막 호텔리어 막 이런 드라마 뜨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막 호텔 경영학과 가고 싶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음지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줘. 대기업까지 뭐 스타트업 왜가 그걸 저희 직원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막 이게 스타트업이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알아주고 하는구나라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리고 보람 있는 거는 뭐 사용자들이 아니면 작가님들이 이런 서비스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가장 좋았던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셨어요? 그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람이 있던 순간은 보통 진짜 고객분들이 이래서 좋았다라는 리뷰 읽을 때 그게 뭐 어떤 하나의 리뷰라기보다는 매일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되게 용기가 될 때가 많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조직원분이 그러니까 회사 안에 계시는 이제 멤버분들이 뭔가 이렇게 성장을 스스로 한 걸 느끼고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성향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답변 들으면은 되게 따뜻하시고. 네, 이번에는 아까부터 계속 약간 마케터 분들의 질문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미래의 마케터라는 분이
두 기업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마케터를 뽑으신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뽑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서비스 모두 저희 이 주제처럼 MZ세대 분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는 서비스 자체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요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MZ세대를 공략했던 서비스의 요소의 가장 특징, 강점 이런 게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케터를 뽑으신다면 어떤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곰곰이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아서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제 네. 눈을 막 네네. 피하시다가 네. 네, 대표님 먼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마케팅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고요. 아 정말요? 네. 마케터 왜 MZ 세대들에게 뭐 잘 마케팅 되었냐?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핸드메이드 막 굉장히 유행과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이커머스 트렌드가 뭐 최저가, 빠른 배송 뭐 이런 건 저희는 완전 반대예요. 막 사람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막 최저가 막 공장에 찍어내는 것만큼 싸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리고 배송도 막 지금 사면 막 석 달 뭐 많게는 뭐 반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서비스인 이유는 그 본인의 개성 가치관을 이런 소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전에는 막 유행 따라 가지고 가면 됐었는데, 뭐 트렌치 코트 유행하면 입고 뭐 롱패딩 유행하면 이제 롱패딩 입으면 됐었는데, 최근 MZ 세대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걸 소비를 통해서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니크한 것들을 이 작가님들이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마케터는 뭔가를 뭐 이걸 잘하면 뭐 마케터 뭐 페이스북 광고를 잘하면 뭐 구글 광고를 잘하면 마케터냐, 아니면 그런 뭐 분석 툴을 잘 다루면 마케터냐, 아니 뭐 그런 것들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마케팅은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셋인 것 같거든요. 마인드셋.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툴을 잘 다룬다 뭐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스 입사 확률이 네.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꼭 마케팅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공통적으로 있다 생각되는 건, 제가 이제 최종 인터뷰는 다 들어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개발자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고, 똑같이 그럼 저는 마케터는 아니니까 네. 마케팅 인터뷰 어떻게 하냐. 질문이 비교적 비슷해요. 근데 그 꼭 여쭤보는 질문이 번개장터를 많이 써봤냐, 아니면 다른 거에도 괜찮으니까 중고거래를 많이 해봤냐. 그걸 많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프로덕이 있고 그 프로덕을 고객분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알리는 과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덕을 잘 알고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도 겸허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많이 하는 질문이, 회사를 보통 요즘에 한 회사 10년씩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다 보니까 어디에 있다 또 어디로 한 3년 있다 어디 가셨다가 또 3년 있다 어디 가셨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 되게 많이 여쭤봐요. 근데 그때 어떤 답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쭉 들었을 때 말이 된다.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을 그만큼 해봤어야 됐고,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야 됐고,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음.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 기출문제도 기출문제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대표님께서 여기 이제 약간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방금 스타트업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인싸나잇의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로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요. 무엇을 상상하든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추가로 네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왜냐면 제 역할이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 권씩만 추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 책 한 권만 네, 읽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책이요? 네. 여기 그런 질문이 네. 아까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 책 여러 가지 추천해 책. 일단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네.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면 그 시간보다 10배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뭐 창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뭔가 시도들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은 정말 인생에서 유일하게 실패가 허용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네. 때 뭐 창업해보거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 근무하면서 정말 나랑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스타트업 하면 손은 누가 키운. 네. 그래서 뭐 그게 정말 나랑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책은 네. 뭐 자기계발서 있고 뭐 트렌드 뭐 이런 것 따라하기 위해서 뭐 많이 읽긴 한데 제가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뭐 이 책은 밑줄 정말 많이 치면서 네. 정말 뭐 몇 번 읽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계속 읽고 있는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좋아요. 네, 책이고 뭐 뻔해요.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뻔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업이 뭐 비즈니스가 다 사람끼리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매번 읽을 때마다 반성을 해요. 와, 내가 진짜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한 권을 딱 추천해야 된다면 제가 정말로 많이 읽었던 인간관계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최근에 봤던 책들 중에서는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창업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내가 봤었던 세상 범위에서 그게 무조건 맞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데이터 셋이 되게 작았던 경우가 되게 많은 거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글로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쫙 쓴 책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게 틀린 거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삶에 대한 낙천성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어서 되게 좋아했고요. 뭐 책은 아닌데 최근 1, 2년 동안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로는 블랙미러 시리즈는 진짜 좋아합니다. 블랙미러 시리즈는 다 봤는데 그걸 보면 그 블랙미러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그 스크린을 블랙미러라고 하니까 보통 어떤 SF 영화들을 보다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게 기술적으로 엄청 발전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블랙미러 시리즈는 안 그래요. 하나의 요소 기술이 엄청 발전해 있고 나머지는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현실은 지금 이 모습 같은 그런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그 하나의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원했던 거를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상상해 볼 수 있고 근데 많은 그런 서비스는 꼭 양과 음을 동반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보여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그냥 많은 생각이 들죠. 아 저런 걸 뭔가 되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아, 이게 생기게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각지 않게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게 옴니버스식으로 쭉 나오는 거라 사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 드라마도 드라마? 그 영화 시리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은 아까 해주셨어가지고 아, 이제 잘 했나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 질문은 그럼 한 걸로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 끝내는 건데요. 두 대표님들께서 직원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스페셜하게 네. 직원분들께 영상 편지 짧게 보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직원분께서 와 네네. 계셔가지고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대표님 먼저 그러면 아주 짧게 해주세요. 네.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처가 그러더라고요. 네, 가끔 카메라 보시고 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하나의 그 작은 부분들이 쌓여가는 것들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머릿속이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로 보면서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재밌어요. 일하는 거 재밌고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다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제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분들한테 배우지만 또 그분들이 또 더 잘 되고 더 성장하고 더 뭔가 빛을 볼 수 있게 저도 더 동기부여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잠꼬대 막 하고 이런 거 이제 아내가 다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제가 잠꼬대를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잠꼬대가 뭐였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라.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 그렇게 잠꼬대를 했다고. 저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런 잠꼬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내가 와 우리 보윤이 건들지 마라 했으면은 평생 동안 당신은 사랑받았을 텐데 우리 직원들 건들지 마라 잠꼬대로 얼마나 직원들을 평소에도 아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잠꼬대로 할 수 있냐라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대표님들을 이렇게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가 제가 너무 두려운데 일단은 여러분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15번째 인싸나잇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일주일쯤 뒤에 유튜브 드림플러스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혹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드림플러스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도 다 올라가나요? 네, 질의응답도 올라가는데 혹시 네. 원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편집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